내년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모든 교과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노골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회 지도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대다수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조선인 남성을 일본군 병사로 진병했다고 기술한 부분에서 진병 표현을 삭제하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바꿨습니다. 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는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대신 여러 조건들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세부 조건들이 공개됐는데 예상 수익과 생산량, 심지어 영업비밀인 합격품 비율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조금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세부 지침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 기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을 표로 만들어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예상 수익을 산출한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 전략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생산량과 수율, 다시 말해 합격품 비율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수율은 해당 기업의 반도체 공정을 짐작할 수 있는 숫자여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핵심 기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지으려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 요구한 이익 공유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재무와 영업 기밀까지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그 민감한 정보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이 되면 그런 것이 잘못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과도한 요구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정반대로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 대중국 수출이 막히고 반대로 전기 배터리 관련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한국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올해 들어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39억 3,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무역국 중 가장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1월과 2월 누적 수지에서도 대중무역은 50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나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에도 상황은 비슷해 작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은 36% 줄었고 수입은 9.1% 늘었습니다. 월간이나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완전히 대중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고 반면에 배터리 생산에 사용하는 리튬 등 우리가 수입하는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 2월 누적 기준으로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정밀화학 원료였고 건전지와 축전지,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핵 공중 폭발 타격 훈련을 진행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반격 작전 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며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영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어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중부전선 미사일 부대가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의 사격 훈련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 습격을 진행하며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 즉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엔 모의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사진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수중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원산만에서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41시간 27분 동안 600km를 잠행해서 어제 오전 목표 수역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했고 정확히 수중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시험을 진행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북한 핵무기 연구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핵 반격 작전 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한 사실도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언제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고 위력적인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